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퇴사한 사람이고요. 지금 휴가를 왔습니다. 혼자 강원도 양양에. 참 하필 날씨가 흐릿할 때 양양을 오게 돼가지고 지금 뭐 되게 양양이 막 이미지 안 좋고 그렇잖아요. 되게 핫하다고. 근데 제가 어저께 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보시면 지금 뭐 비와서 그렇겠지만 지금 아무도 없어요. 해변에. 어제도 이랬고 지금 날씨가 아주 이럴 때 제가 구해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비 오는 날 이렇게 오션뷰를 바라보면서 술을 먹는 날이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야무지게 하나르마트에 사왔어요. 마늘도 야무지게 사왔고 쌈장, 그 다음에 소주는 동해 17도에 17도. 그 다음에 햇반, 목살, 미나리가 요게 다 해가지고 1,500원밖에 안 해요. 대박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여유를 이렇게 또 즐겨야 되니까 원래 양양 오면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어제부터 나의 해방일지 요거 정주행했습니다. 힐링되고 좋더라고요. 짠. 미나리가 원래 되게 비싸거든요. 이게 삼겹살이랑 싸먹으면 제일 맛있는데 그 삼겹살 구우면 기름이 너무 많이 튀어가지고 대신 목살로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또 이직을 하게 됐으니까 좀 이직에 대해, 직장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2번의 이직 경험이 있습니다. 33살인데 2번 이직의 경험이 있으면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첫 번째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판매직 쪽으로 제가 바로 취업을 했었어요. 가전제품 아시죠? 가전제품 가면 입구에서 이렇게 서있고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 이제 또 대절 공채로 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운 좋게 저는 근데 선택권이 없던 입장이었거든요. 빨리 취업을 하고 싶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공백을 견디기가 싫었고, 그렇다고 제가 엄청나게 뭐 능력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제가 문과 나왔거든요. 문과에서 그나마 갈만한 데가 편의점 그 관리하는 거 그런 것도 막 도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제 능력으로는 되게 부족했어요. 내 능력이 여기까지니까 인정을 하고 내가 갈 수 있는 곳에서 최대한의 직장을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것도 힘든데 어떻게 운 좋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서는 2년 반 동안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첫 번째 이직을 결심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직장이 저한테 정말 지금 인생 살면서 큰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거든요. 첫 번째 직장에서. 보통 이제 20살 때 취업을 한다고 하면 솔직히 200만원도 못 벌거나 200만원 조금 넘게 버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진짜 또 운 좋게도 매장 그 밖에 있는 매장이 있고 또 백화점 안에 있는 매장이 있잖아요. 제가 또 백화점에 있는 매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운 좋게도. 백화점이 아무래도 조금 비싼 거 사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수당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월급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2년 이렇게 반 동안 다니는데 무튼 왜 이직을 하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가장 컸던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가전제품을 파는 사람이면 제 지인 중에 결혼하는 사람이 있거나 우리 엄마 아빠 중에 또 가전제품을 바꾸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전 매니저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최대한 저렴하게 정말 혜택이 좋게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 그런 권한이 전혀 없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거는 100번 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제일 이해 안 됐던 거,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이렇게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럼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일 저렴하게 사야 되잖아요. 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개인 매니저에 따라서 할인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점에 따라서 할인율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저쪽의 지점이 더 싼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팔아야 되니까 아니요 여기가 더 저렴해요 이렇게 속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영업에 가격이 전부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저는 가격이 전부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뭔가 살 때도 쿠팡이나 네이버 다 비교해가지고 제일 저렴한 걸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자니 이게 되게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죠. 그게 되게 저한테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정말 뛰어나가지고 개인 역량에 따라서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이러면은 되게 자부심을 느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아, 근데 번외이긴 하지만 오후 3시 9분이거든요. 남들 다 이런 시간에 이렇게 소주에다가 이렇게 오션뷰 보면서 소주 먹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데요. 심지어 이거 하루 숙박에 4만원이에요. 이 오션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4만원이에요. 제가 에어비앤비로 정말 야무지게 예약했고 어저께 자는데 문 열고 잤거든요. 방충망 어디서 다 돼 있어가지고 목이 못 들어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 파도 소리 탁탁탁 들리면서 또 사람들 많았으면 이런 기분 못 느꼈을 것 같아. 무튼 저는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크게 느껴가지고 제가 첫 번째 이직을 하게 됩니다. 자부심이 가장 부족했다. 이게 첫 번째 이직 사유예요. 그럼 두 번째, 공공기관. 제 능력보다 훨씬 높은 회사예요. 정말 좋은 회사고 정말 남들이 다 선망하는 회사죠. 이 회사에서 제가 또 대리까지 달고 3년 반 동안 다녔습니다. 내가 어떠한 부분 때문에 또 여기서 이직을 결심하게 됐냐, 이게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앞으로 내가 살면서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왜 이직을 했을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자부심은 완전히 충족이 돼요. 정말 좋은 회사, 남들이 다 들으면은 딱 다 아는 회사. 거기 다녀? 거기 다녀? 여기에 저는 또 두 번째 조건이 하나 또 붙는 거예요. 지속 가능성. 이 일을 앞으로 몇십 년 동안 해야 하는데 과연 내가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정신적인 체력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되게 머뭇거리더라고요. 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직급이 높아질수록 민원을 상대를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다니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직급이 들더라도 평생 민원에 시달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뭐 팀장님들이나 부장님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하나같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제 뒷짐지고 편하게 이제 할 법도 한데 저희 회사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무조건 뭔가 악성 민원이 온다. 물론 그런 거 다 내팽개치고 그냥 너네가 밑에 직급한테 알아서 해라 이런 팀장님도 있죠, 분명히.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 싫거든요. 나중에 내가 만약에 팀장이 돼가지고 밑에 직급이 민원 때문에 힘들어해. 근데 그거를 보는 것도 저한테는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몇십 년 동안 만약에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쳐요. 그럼 그거를 계속 처리하면서 그 멘탈을 케어할 자신이 없는 거죠. 저는 이거를 지속 가능성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점점 이제 사람들은 개인화 돼가고 내일 아니면 알바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제 후배나 제 밑에 사람이 뭐 민원 때문에 되게 힘들어한다, 내 일이 아니더라도 그게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엄청나게 힘든 부서에만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힘든 부서가 아님에도 옆에서 지켜만 보더라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민원이. 그러다 보니까 이 지사 생활에 굉장히 또 현타를 느낍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지사에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못하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또 저희 회사는 또 본부라는 게 있어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본부가 또 있는데 본부에 지원을 해가지고 올 초에 가게 됩니다. 갔는데 여기 팀장님들은 더 불행하시네. 그리고 일도 제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항상 상위 기관에 뭔가 확인을 받아야 되고 또 갑질 아닌 갑질이 있고 멘탈이 터지겠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몇십 년 동안 이 일을 하지?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에 자꾸 이걸 집어넣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이직을 결심을 하게 되었죠. 제가 이직을 선택한 이유는 자부심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동시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당장 다음 주면 출근하는데 근데 지켜봐야죠. 뭔가 현장직이기 때문에 급이 찰수록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생기고 아래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저는 원하거든요. 이게 또 터무니없는 소린가 싶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저는 그게 이유예요.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그 자부심과 지속 가능성, 이 두 가지만 충족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60살, 뭐 작년에 연장된다면 70살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직업에 대한 게 완전히 정립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 자부심과 지속 가능성 충족이 돼야 되고, 직장은 돈 버는 거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저는 정립을 지금까지는 하기로 했어요. 자산은 자산대로 구축하고 직장은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이지 이걸로 뭔가 나의 어떤 걸 충족시키려는 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직장 외에 내가 뭐 동호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아 실현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직장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들어가는 직장이 확실히 그 삶과는 분리되는 그런 직장이라고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설렘 반, 두려움 반 이렇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중간에 이런 텀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런 호사를 누려가지고 참 좋네요. 아우 좋다. 이번 술도 진짜 이렇게 적당히 먹으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병 먹거든요. 술을 먹으면 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술을 안 먹으면 그냥 그렇던 바다 풍경도 술을 먹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되게 뭔가 운치 있어요. 비 오는 소리도 들리고 파도 철썩철썩 들리는 소리도 들리고 이런 날은 이렇게 숙소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라면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참 행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왜 캠핑 이런 거 다니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테라스에서도 되게 좋은데 다 짠. 뭔가 깨끗한 느낌으로 라면 하나만 더 끓여올게요. 끓여왔습니다. 아까랑 때깔이 다르죠? 저희 좀 맑은 국물을 먹고 싶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더 낫구만. 라면 벌써 2개째네. 근데 제가 이번에 사실 이번에 여행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저는 진짜 피 인간인 것 같아요. 저는 여행 갈 때 유럽 여행을 가더라도 아침에 싸거든요. 왜냐면 귀찮아가지고. 그러다가 이번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번에 3박 4일로 제가 양양에 온 거잖아요. 옷을 위에 이거 한 벌 가져왔어요. 이거 한 벌이에요. 바지랑 팬티랑 다 3장씩 챙겼거든요. 근데 이 위에 거는 지금 이거 한 벌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카메라 안 킬 때는 그냥 여기 저 위통 벗고 다닙니다. 여기서 어차피 볼 사람도 없고.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분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하려면 자산이 있어야 되고 그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는 분명히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버티고 우리 자본주의라는 이런 바다 속에서 서핑을 잘 타고 다녀야죠. 모두들 다 화이팅 합시다. 절약하시고 가끔씩 소비하시고 그렇게 삽시다. 안녕. 한다고 했다면서요. 하이, 들어, 이런 거 참. 불쌍히 여기세요.